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파운더 스피릿틴의 강태혁입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왔고요.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이세한테,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 사업을 권할 정도면은 저는 믿음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어머니가 저한테 아메이 사업을 하자라고 하지 않았고, 저도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이 아메이 사업이 저에게 딱 와닿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스폰서님이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항상 저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진짜, 어, 오늘도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달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텀이 짧은 거예요. 또 하면은 또 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격려의 말씀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좋은 말 할 때 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좋은 말 할 때 해라고 안 하면은 저희 엄마 씨름 선수 출신인데 안마 걸고 넘어집니다 진짜로. 네, 넘어뜨려가지고 네, 장난이고. 좋은 말씀 네,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아무튼 저도 잘 듣습니다. 좋은 말씀. 네.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정도면은 그래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저번 달보다는 좀 다르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같은 거 하면 물리니까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백설공주 김미정, 맨정신 강영환이십니다. 특이하죠?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닉네임을 가지다 보니까는 친구들이 조금씩 놀리긴 했었는데, 아무튼, 저도 이러한 특이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는 저도 닉네임을 지어야겠더라고요. 저 닉네임을 지어봤는데, 아메이 전도사로 지어봤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아메이를 전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느라는 이름인데요. 저도 아미 시작할 때, 나 닉네임을 지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거 같아요. 다른 것도 안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미 전도사로.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께 아메이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아메이가 희망이었어요. 희망. 최근에 컴패션 예배를 갔다 왔거든요. 컴패션 예배를 서울에 갔다 왔는데 그 주제가 호프였습니다. 호프. 그 주제가 호프였는데 맥주 아니야? 라는 생각을 어머니가 맨날 호프집 아메이는 거는 그 비누가 아니래요. 아메이 비누가 아니고 호프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호프집 아니냐고 막 놀리시는데 근데 이거 잘 살려야 되는데 잘 못 살리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 주제가 호프였습니다. 근데 어 우리가 이 호프가 미국식 발음으로는 홉이래요. 홉. 근데 그 홉이 호흡과 발음 비슷하잖아요. 호흡. 그래서 그 호흡 우리가 숨을 3분간 못 쉬면은 죽듯이 우리 인생 살면서도 이 희망이라는 거는 사라지는 순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호흡과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는 정말 맞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망의 순간에서 이 희망의 불씨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 호흡. 그 호흡이 있어야지만 그 인생이라는 그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에게 남해인은 희망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강, 뭐 재정, 정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아메이를 통해 가지고 뭐 건강적으로 건강할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으로 풍족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정신 아버지가 맨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맨날 장난으로 제정신이냐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아메이라면 재정과 정신, 제정신은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 잘 지었어요. 맨정신, 재정과 정신. 네. 네, 제정신 챙길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제가 본 아메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구를 좋아했어요. 근데 그 배구를 한 것도 제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었는데, 그날 겨울방학 때, 제 동생이 뭐 수업을 들어갔었어요. 저는 그 동생을 기다리느라 체육관 앞에서 서 있었는데요. 그때 코치님이, 저 키 큰 애 누구야? 제 그때 160 한 중후반 됐었어요. 초등학생 치고 그 정도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저 키 큰 애 누구야? 하면서, 와봐라. 해서 이제 공을 몇 번 튀더니, 잘하네. 내일부터 와.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배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배구 잘 못했거든요. 다른 애들은 다 초등학교 4, 5학년 때 했는데 제가 늦게 들어간 편이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열심히 하려고 아침, 점심, 방과 후 이렇게 날마다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습했더니 운이 좋게도 시대 우승하고요. 도대 우승하고요. 전국대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구의 매력을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동명고등학교라고 해서 배구 잘하는 중학교, 동명중학교라 해서 잘하는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코치님이 저를 스카우트해 갈 정도로 되게 좋게 봐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를 하셨죠.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감사한데 그때는 조금 그래도 배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18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190은 돼야 돼요. 배구 선수 하려면. 그래가지고 너무 안 하기 잘했다. 키가 작으니까는 배구 선수로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도 감사한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배구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치킨 때문에 배구 하셨어요. 치킨 먹고 싶어가지고 배구 하셨고 저한테 일점 말도 안 하셨는데 제가 배구를 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13년 동안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제가 3등을 했어요. 배구대 나와서 3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스포츠를 많이 시켜줬어요, 어머니가. 뭐 농구도, 축구도 하고, 뭐 태권도도 하고, 합기도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해 자부심도 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겐트 대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겐트 대학교는 생명공학 쪽으로 잘 돼 있는 학교예요. 벨기에 학교인데, 송도에 마침 캠퍼스가 있어서, 여기서 졸업하면은 유럽과 똑같은 학위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졸업하면은 취업도 잘 됩니다. 취업도 잘 되기 때문에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 학번이거든요. 제가 20학번이라서 MT를 못 가봤어요. MT를. MT가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저 한 번도 가지 못했거든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수업하고 시험이나 뭐 실험할 때마다 학교 가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음, 아쉽게도 대학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지 못했고요. 저는 이제 또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어서 음주를 안 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술 안 좋아하세요? 저는 술을 거의 혐오할 정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좋은지 모르겠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왜 술 먹으세요? 라고 하면은 시원하다. 먹으면 시원하잖아. 그것 때문에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원하면 그냥 이스프링물 마시면 되지. 왜 굳이 술을 마시는지는 솔직히 저는 설득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술, 담배 안 하고요. 그만큼 건강에 대해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에 가서 요르글스 2번이나 걸려요. 훈련병 때 한 번 걸리고요. 병장 때 한 번 걸렸습니다. 거의 1년마다 재발을 했었는데 이게 되게 아픈 게 옆구리에 그 관이 있어요. 흐르는 관이 있는데 그 관을 꽉 막습니다. 이 돌이. 꽉 막기 때문에 그 부풀러 올라서 그것 때문에 옆구리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 제가 2번이나 실려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아프려면 군대 가서 아픈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다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돈을 100만 원 이상 낼 뻔했는데 다행히도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만 오히려 좋다, 오히려 좋습니다. 좋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때 건강을 잃어보니까 이 건강에 대해 중요성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 고통이 이 산모가 둘째 출산했을 때랑 맞먹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오늘 둘째 여동생과 같이 왔는데, 동생 나한테 이렇게 힘들었구나.
너무 아팠겠다라는 거를 이제 공감하면서 이제 어머니도 연년생 나왔거든요. 저도 이제 연년생 나왔다 보니까 그 고통을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때 조금 그런 고통을 알게 되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보니까 제가 식습관이 너무 안 좋았어요. 불닭볶음면 좋아하거든요. PX 가서 1,000원도 안 하는 그 불닭볶음면을 제가 거의 일주일에 5번은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불닭 소스 보이죠? 저희 밥이 진짜 맛이 없어요. 군대 밥은. 그래서 이 소스를 가지고 밥에다 비벼 먹고 그랬습니다. 고추장이 없으니까는. 그만큼 뭐 맵고 짜고 그런 자극적인 걸 좋아했으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장도 안 좋게 되고 이런 안 좋은 식습관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스트레스를 먹는 걸 푸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물도 잘 안 마셨던 것 같아요. 물도 잘 안 마셔서 이 돌이 금방 나가면 좋은데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다 보니까 거의 1cm 가까이 되는 보통 1cm가 넘으면은 수술해야 돼요. 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8mm 정도 되는 크기 정말 위험했죠. 2mm만 더 컸어도 수술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때 생각하게 되었고 또 제가 피부가 안 좋았어요. 그때 다른 제품 제가 썼었거든요. 닥터땡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PX에 5,000원밖에 안 하니까는 제가 클렌저 다 떨어져서 사서 썼어요. 쓰니까는 이것보다 더 심했습니다. 더 빨갛게 올랐어요. 약간 알러지처럼 가만히 있어도 가렵고 따갑고 이제 그런 피부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딱 보면서 너 피부 왜 그래? 얼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되게 솔직히 말해서 닥터땡 썼다 하니까 엄청 뭐라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좋은 말씀 하시면서 되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추천했던 제품이 엔자임 파우더였어요. 그래서 처음 나왔던 제품이었는데 신제품인데 이거 한번 써봐라 해서 그때 제품 브랜드 체인지해서 썼더니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그 가라앉았어요. 그때 제품 감동 느끼면서 그 전까지는 뉴트라이트만 애용했었는데 이때부터 아티스트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애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건강하려면은 뭐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해야 되고요. 생활 습관 바꿔야 되고요. 좋은 영양 채워야 되는 거는 다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라서 안 하나요? 몰라서 안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왜 건강을 챙겨야 될지 그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왜 운동해야 되지? 왜 생활 습관 바꿔야 되지? 왜 좋은 영양 채워야지? 맛있는 불닭볶음면 있는데 왜 굳이 굿모닝을 해야 되지? 이유가 없던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저한테는 이유가 그때 생겼던 거죠. 나 다시는 셋째 낳고 싶지 않다. 네, 셋째, 낳고 싶지 않았고요. 또 저는 50대 돼서도 배구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이유가 생기니까, 운동을 해야겠더라고요. 사실은 그 전까지 제가 헬스장 가서 막 벤치 들고 이러진 않았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팔굽혀펴기 한 개도 못했고요. 군대 가서도 턱걸이를 한 개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건강에 대해서 염려증 생기니까 운동해야겠더라고요. 내가 근육을 키워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배구할 수 있겠구나. 또 내가 불닭볶음면을 계속 먹으면은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꿔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좋은 영양을 채워 넣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좋은 영양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산지를 봐야 돼요. 이거는 최근에 서울에 있는 한 카페인데요. 이 크림 떡국 카스테라 안에 전란액 보시죠? 이 계란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전란액이 뭔지 아세요? 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그냥 계란 형태가 아니라 이 계란을 풀어서 섞은 형태를 전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위생이 안 좋겠죠, 당연히. 이 계란 껍질이 있어야지만
다른 바이러스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 이 깨진 상태에서 섞어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고요. 그것도 어떤 계란을 쓸지 몰라요. 그냥 제가 천안에 집이 하나 있는데, 아니, 어머니 집이 있는데, 어머니 집이 있는데, 어, 3월 달에 제가 계란 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개 정도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그 4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그런 계란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배탈 나겠죠. 근데 할머니 그거 삶아 드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계란 먹으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 지난 계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전란에게는 유통기한 지난 계란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게다가 중국산. 과거에 2009년도인가 한창 그 가짜 계란 때문에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 계란을 넣을지도 모르고. 근데 확인할 길이 없다. 근데 그거를 최근에 유통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 양계장이 많이 불탔습니다. 최근에 양계장이 불타가지고 계란을 수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마트에 미국산 계란도 있어요. 흰 색깔 계란. 그것도 있고 되게 쌉니다, 그것도. 근데 최근에도 이렇게 중국산 전란액을 쓰고 있더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처럼 원산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영양제 고를 때도 원산지 잘 보면서 골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양제를 먹을 때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그것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서는 우리가 트라우레이크 농장에서 만년설이 있는 그런 농장에서 일급수 물로 농장을 키우고요. 그리고 지렁이, 무당벌레, 그 외에 양들, 또 부엉이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농장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어, 실시간으로 이제 감독해서 다 기록하거든요. 기록을 해서 제품을 유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산지부터 차원이 다른 사실 농장 있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자사 농장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듭니다. 보니까는 그 어디냐 대전에 성심당 있죠. 성심당도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빵을 만들기 위해서 자사 농장까지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사 밀 농장, 뭐 딸기 농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성심당 빵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사가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생산부터 이제 완제품까지 다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다. 또 이 식물 영양소가 중요한데요. 아메 더블엑스 안에는 이 식물 영양소가 19가지 들어있습니다. 이 식물 농축물이 아니라 식물 영양소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농축물 안에 식물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몰라요. 기록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아메에서는 식물 농축물이 아닌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거를 이제 문자로 카탈로그에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거짓말이면은 어, 등록을 못 시켜요. 근데 암에서 11가지 들어있습니다라고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들어있는 문구거든요. 그리고 또 DNA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은 어느 영양제가 DNA를 보호할까요? 암에서는 그거를 DNA 보호할 수 있다는 거를 입증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네. 또 그리고 우리가 좋은 영양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장을 가지는 게 1순위거든요. 좋은 장이라고 하면은 이 나무에서 뿌리의 역할을 합니다.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 뿌리가 깊고 넓게 분포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무가 이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크게 자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신체가 나무라 했을 때 그 뿌리가 우리 장이거든요. 그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지만 우리가 이런 뉴트라이트 영양제를 먹었을 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에서 HM 파마를 통해서 20년 독점 계약을 맺었죠. 쉽게 말해서 똑같은 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장을 만들어서 그 복제된 장에서
이 유산균도 넣어보고요. 저 유산균 넣어보고 넣어봤을 때 가장 좋은 유산균을 추천해 준 게 바로 이 피마스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 피마스 시스템은 그거를 병렬로 여러 가지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피마스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다른 어느 회사도 할 수 없게끔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좋은 게 이제 점점 15년 됐나? 1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15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15년 안에 이 피마스 시스템 마이랩을 활용해서 전달해야지만 사업을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15년 지나서는 다 따라 할 테니까는. 저도 이제 마이랩 검사를 해봤는데 최근에 검사해보니까 너무 좋게 나왔어요. 빨간 색깔이 제 거죠. 제 건데 밖에 퍼질수록 좋습니다. 사각이 크면 클수록 좋은데 장내 유익균이 거의 저 끝에 가 있죠. 상위 5%입니다. 그 외에도 이 장이라고 하는 기관은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데 뭐 콜레스테롤, 체지방, 면역, 인지, 수면, 스트레스, 설사, 변비, 복구 불편감,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등등등 이러한 것들을 관여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유사가 보통이거든요. 이 유사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높음으로 되어 있을 정도로 장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다. 장부, 자부심이 아니라 장부심이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처음부터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보면은 제가 총 4번을 검사했어요. 처음에는 검사해봤더니 다양성 좋게 나왔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시켜도 되나? 조금 회의감도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한 1년 반 지나서야 4번째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간 동안 어떤 걸 했냐면 굿모닝 많이 했고요. 물도 거의 하루에 2리터씩 먹었고 또 중요한 거 식이섬유를 진짜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한 스쿱, 두 스쿱씩 이렇게 먹었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식이섬유 하나 먹고 왔는데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너 식이섬유 먹냐? 하니까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왜 안 먹어? 물어봤더니 무맛이라서 아무 맛도 안 나니까는 먹기 싫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무 맛도 안 나가지고 기피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이퍼피치가 쌓였었어요. 쌓였었는데 쌓이는 거 보니까는 먹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 스쿱, 두 스쿱씩 먹기 시작했더니 제 장이 이렇게 좋아졌다는 거죠. 장내 유익균이 상위 65%인데 5%까지 쫙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유익균이 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 먹이가 식이섬유거든요. 식이섬유랑 식물 영양소가 미생물의 먹이예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먹었더니 유익균 개체수가 확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자랑할 거는 제가 노화 속도 0.76배입니다. 0.76배는 어느 정도냐면은 신체 나이가 19살이에요, 제가. 네, 19살. 여러분 지금 10대 강의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대 강의 듣고 있는데 어, 원래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0.96배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좋아졌던 이유는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지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만성질환 억제 지수, 체지방을 좀 감량했더니 제가 체지방률이 20%였었어요. 였었는데 지금 15%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줄었었던 이유가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식이섬유 많이 챙겨 먹었던 거. 식이섬유 먹으면은 좋은 게 콜레스테롤 흡착해서 내보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 흡착해서 내보내니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서 더 만들어냅니다.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써야겠죠? 써서 만들기 때문에 계속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계속 먹게 되니까 내 몸에 있는 안 좋은 노폐물까지 함께 나가게 되면서 체지방도 확 줄었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음주를 하는 걸 안 건 기본이고 뉴트라이트 먹는 것도 기본, 겉모닝 하는 것도 기본. 근데 저는 거기서 식이섬유 추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맛없는 화이퍼비츠 잘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먹기는 힘들어요. 먹기 힘든데 그 한 스쿱 먹고 이제 겉모닝 마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먹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한번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재정인데, 요즘에 저 같은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거에서 많이 눈이 많이 뜨인 것 같아요. 요즘에 20, 30대 분들도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코인이나 주식 많이 하던데, 어, 최근에 여기 와서 들은 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지출이 많아지지만 우리가 30, 20대부터 50대까지는 버는 게 많아지면서 이때 쫙 벌었던 거를 노후 때 쫙 쓰잖아요. 근데 이 노년기가 예전에 짧았지만은 점점 이제 80세, 90세까지 올라가면서 지출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쓸 날이 많을 텐데 우리가 재취업해서 다시 일하기는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면서도 돈을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 이런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이제 끔찍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공감하면서 나만의 파이프라인, 나만의 소득이 뭘까 궁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통은 결국에는 마르기 마련인데요.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변호사, 의사 이런 직업도 결국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물통 계속 날아야 되는데 평생 그렇게 살기는 좀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한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파이프라인, 내가 물 맡으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음,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세제 많이 쓰고요. 치약, 또 휴지, 쌀, 영양제, 비타민, 또 참기름, 그다음 라면 이런 것들을 평생 이제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생필품이라고 합니다. 생활 필수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소비가 지출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소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한 게 아메이 컨셉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로보택시가 이번에 테슬라가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로보택시를 이번 연도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내부를 보면은 좀 특이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운전대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이 이 패드만 달랑 하나 있습니다. 2인승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AI 자율주행 통해 가지고 운전대 없이 안에서 이제 줌 미팅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불닭볶음면 말고 굿모닝도 하면서 이제 운전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차 한 대 사면은 계속 이제 유지 비용 나오고 기름값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내 차를 사면은 내가 주차장에 있는 시간보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밖에 나가서 나 말고 다른 사람들 태워서 돈 좀 벌어봐. 해서 밖에 내보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출이 아니라 내가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 소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동차라는 그 소비가.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이렇게 로보택시 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 차가 없는데요. 차, 차가 없는데 이거 택시 대신에 이거 한번 타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대 살 수도 있고 두 대, 세 대 사면은 계속 이제 자산 소득이 들어오잖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것처럼 우리가 한번 바꿔 써보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생필품으로 바꿔 써보자. 이거는 아메이 본사입니다. 너무 멋있죠? 그래서 아메이는 이런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인데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그리고 또 세계 1위 건강기능식품 뉴트라이트를 소화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많은 지역 국가에 진출해 있고 어, 제가 제 꿈이 뉴트라이트 직원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 되고 싶었냐면은 여기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특허를 하나 만들면은 그 특허가 회사 소유가 아니라 제 소유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과학자분들은 내 특허를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한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히 일하겠죠. 내 거니까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어, 남들과 따라올 수 없는 특허를 뭐 700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원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과학자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과학자들 만든 제품들이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뭐 단백질 보충제, 오메가3, 뭐 치약 이런 것들 다 1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번 바꿔 써보자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아티스트리, 그 다음에 세티니크, 홈, 그 다음에 이스프링, 퀸, 그리고 또 공기청정기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들로 바꿔 써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데이 비타민 C 아시죠? 오- 다른 건 비싸서 못 먹더라도 이 올데이 비타민 C는 챙겨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C는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C 이게 3개월치입니다. 3개월치가 79,000원인데 이거랑 프리워시 그다음에 치약을 내가 한 달에 한번 그 바꿔 써보자. 바꿔 써보면은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0만 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에 담아서 한번 써보자는 거죠.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가 좋은 게 보통 마트에 가면은 10만 원치 사면은 한 100포인트 정도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처음에는 주지 않지만 내가 꾸준하게 10만 원치를 뭐 이것도 써보고 뭐 단백질 써보고 이렇게 바꿔 써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5,000포인트 주고요. 6개월 지나면 10,000포인트, 1년 지나면은 15,000포인트씩 쌓이면서 거의 2년 동안 27만 원 정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소비자분들한테 한번 공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또 우리가 과거에는 제조사가 소비자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총판 도매, 소매를 통해 가지고 전달했었는데 아메이는 이 유통 과정을 싹 생략하고 직접 판매를 하는 기업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치킨 다들 좋아하시죠? 저 치킨 좋아하거든요. 저도 일주일에 많을 때는 3번 먹을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좋아했었는데 과거에는 치킨 시켜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잡지를 펴고 전화번호 띡띡 눌러서 여보세요 여기 진주시 땡땡땡인데요. 치킨 하나만 배달해 주세요 하면서 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 가지고 주문 많이 하죠. 배달의 민족 통해 가지고 내가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BBQ 입장에서는 뱀이 너무 고맙잖아요. 뱀인 덕분에 내가 연결돼 있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BBQ에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뱀이한테 줍니다.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플랫폼. 근데 아메이도 똑같아요. 나도 좀 건강한 삶을 살고 싶고 좀 믿을 만한 제품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제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어디로? 아메이로 연결시켜 주면은 아메이에서 저 덕분에 그 소비자를 만났잖아요. 고맙기 때문에 저한테 수수료 대신에 보너스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의 그런 개인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배민처럼. 그래서 이렇게 애용 소비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ABO의 역할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AI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에이트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챗GPT가 나오기 전에 이 책이 나왔었어요. 2020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살아야 내가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플랫폼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플랫폼을 갖는 게 쉽나요? 그 앱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클로드 통해 가지고 쉽게 앱은 만들 수 있지만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의 사실 핵심은 그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수입니다. 그 남이 있는 그런 사람을 모으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는 아미이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보면서, 내가 이제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그거를 이제 사업성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계급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들, 2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우리 어머니가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알아주잖아요. 알아주죠. 개그로 알아주는 것 같은데, 외모로 말고 개그로 알아주는 것 같은데, 요즘에 제가 어머니 보고 운동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도 살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살만 빼면은 정말 예뻐질 것 같아요. 저것이라고 지금. 아무튼, 진짜 과거에는, 어, 사진 봤을 때 동호회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정말 예뻤거든요. 예, 거든요. 과거입니다. 과거형. 근데 진짜 살만 빼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예. 또 집에 가면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Y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삶을 스트레 빼야 되는 이유가 없었어서. 제가 또 Y를 많이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또, 아메이는 어떤 플랫폼이냐? 보니까 아메이는 웰니스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으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 웰니스 랩, 그로잉 랩, 또 25% 라이드, 그 다음에 마이랩,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코어죠. 코어도 있고 그런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면은 내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어, 또 이제 아메이는 저 리스크가 없다는 걸 굉장한 큰 매력을 느꼈거든요. 밖에 나가게 되면은 온통 리스크예요. 그냥 카페 하나 차리기 위해서 5천만 원은 너무 적고 거의 1억 가까이 투자해야지만 카페 창업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시간과 노력을 돈을 투자하는데 성공할 수 있는 보장도 없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에서는 그 리스크가 없다는 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특히나 저 같은 20대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20대 분들한테는 큰 매력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여기서 리스크라 하면은 어떤 게 가장 큰세요? 거절당하는 리스크가 크잖아요. 내가 전화했는데 그 사람이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단데, 어,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너무 주저하고 있고요, 지금. 음,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큰 리스크 아닌데도 너무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도 내려놓는 필요가 있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확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이만큼 큰 확신이 있어가지고 말해봤을 때 네가 무시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확신이 제 스스로가 너무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팅 와서 그런 확신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가 있는데요. 리스크가 없는 게 이 소비자 만족 보증제도 때문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서 제품 써봤을 때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소비자분들이. 이제 근데 3개월 이내 반품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과 장소를 활용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어, 은퇴할 걱정 없이 삶이 끝날 때까지 암이 사업할 수 있고 또 삶이 끝나고 그 다음 자녀들이 이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메이입니다. 또 이제 사업 성공을 하자면은 이게 아메이 제품의 점수가 있어요. 그 점수가 PB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말합니다. 아메이는 이 왼쪽에 보시다시피 이 퍼센트를 높이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만 제품을 사면은 점수가 점점 오르겠죠. 사람들이 이제 모으다 보면은 쓰는 제품도 늘어나면서 이 퍼센트가 오르게 되는데요. 저는 스폰서님, S가 스폰서거든요. 스폰서님 저희 어머니인데 어머니로부터 제가 사업 설명을 듣고 저도 너도 더블엑스 좋으니까 한번 먹어봐. 한번 치약도 써봐 하면서 제 친구와 옆집 아주머니한테 전달했다 칩시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만큼 써서 20만 점을 모았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아메이는 밑에 있는 사람부터 계산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A와 B가 각각 20만 점을 썼잖아요. 그 20만 점은 3%입니다. 그럼 3%는 6천 원.
그럼 각각 A와 B는 6천 원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얼마 가져갈까요? 저는 이 A와 B의 몫을 다 더해요. 그러면 60만 점이죠. 60만 점이 6%면 3만 6천 원을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겠죠. 이 사람들 몫을 다 빼줘야 돼요. A와 B 몫을 다 빼주게 되면은 2만 4천 원의 몫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S는 얼마 가져갈까? 봤더니 이 20만 점을 다 더하게 되면은 80만 점이죠. 그 80만 점의 6%는 4만 8천 원. 이걸 다 가져갈까요? 안 가져가겠죠. 이 사람들 몫을 다 빼줘야 됩니다. 그 빼주고 하면은 4만 6천 원 몫을 다 빼주면은 12,000원을 S가 가져가게 되고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내가 전달받은 스폰서님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선착순이 아니라 노록순이다 라는 거고 이 수치는 이제 스폰서님 있냐 없냐는 관계없습니다. 스폰서님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24,000원의 몫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사업 설명 들었을 때 가장 와닿았던 게 전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PB, 그러니까 BB는 이 보너스를 계산해주는 점수예요. 이것이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값이 커지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1대1이었어요. 그 더블엑스 예를 들어서 46,460원이었다면은 그때도 이랬었는데 암에 좀 늦게 나와가지고 한 6만 원인가 7만 원 정도 됐었나요? 그래서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비율이 1대1에서 지금 1.78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보너스가 커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산했듯이 원래는 이 정도 가져가는 거였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보너스도 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만 원, 2만 4천 원에서 4만 2천 원까지 보너스가 올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그래도 위 있는 사람 윗대가리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 과거에 미국에서도 이러한 소송이 있었어요. FTC에서 이제, 그거 아메이 나쁜 거다. 그거 무조건 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밑에 있는 사람들 피해보는 그런 구조다 하면서 소송을 받았어요, 아메이가. 그러더니 4년간 소송 끝에 아메이가 그거는 다단계 아니야. 그거는 피라미드 아니야. 하면서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인정했던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아메이는 FTC가 주장하는 피라미드 구조와 다르다. 그 초기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신규 회원으로부터 큰 투자를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환불되지 않는 많은 양의 제품을 구매하여 재고를 부담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CCBB들을 어, 다 이미 해왔던 거죠. 사람들이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디스 마케팅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제품, 서비스, 그다음 마케팅 부분에서 인간 중심 혁신적인 성과를 이룬 기업이나 개인한테 수여하는 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넨데 사장님께서 상을 받았어요. 인간 중심 마케팅 플랜을 전달했다 해서 상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도 있고 여기 보면은 스티븐 잡스도 있듯이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사장님들도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육사이 플랜인데요. 우리가 어 20만 점을 쓰고 나 똑같이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보는 거죠. 6명의 사람들한테 한번 너도 치약 써봐, 프로틴 써봐 했을 때 실제 나의 수입은 16만 원을 가져야 됩니다. 다 빼주고 하면은 16만 원을 가져가고요. 이 6명이 나처럼 6명을 알리지는 못할지언정 4명한테 알렸다 치면은 이제 빼주고 했을 때 13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 브론즈 배더 보너스도 있고. 그리고 이 4명이 2명한테 이제 알리게 되면은 빼주고 했을 때 370만 원 되는 금액을 가져갈 수 있어요. 되게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소비자, 6명의 소비자를, 그러니까 애용하는 소비자를 만들어 보는 거, 그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는 친구 없어. 나는 많이
많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 가까이 지내는 6명, 3명, 이런 소비자들이 나처럼 쓰게끔만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1,000만 점 달성하면은 SP, 세 번 달성하게 되면은 GP, 6번 달성하면은 PT, 또 12번 연속해서 달성하면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달성할 수 있는데요. 이런 1,000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임입니다, 아메이는. 그랬을 때, 내가 PT 그룹을 2개 만들면 사파이어, 3개 만들면 에메랄드, 6개 만들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런던을 가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2년하고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 대기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이 상속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도 상속받기 위해서는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천국 가셔야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보다는 천국 가시기 전에 내가 한 50년 동안 네트워크 만들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네트워크 만들고 상속받으면 되면은 여기서 나오고 어머니 네트워크에서 나오거든요. 돈이 더블로 나오니까는 너무 좋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런, 비전을 보고 사업하게 되었고요. 노후 걱정 사실 없습니다. 제가 문제예요, 지금. 제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아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여행을 가면서 저도 가족과 여행 가는 게 꿈이거든요. 저는 3대가 여행 가는 게 꿈이에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저 이렇게 같이 여행 가는 게 꿈인데 만약 결혼하게 되면은 4대가 갈 수 있는 거겠죠. 그것도 와우, 너무 큰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겉모닝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리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육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계속 와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여행 가는 게 있었는데 저도 가장 좋았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이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여행 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즐기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다랑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제가 청일점이었는데 거의 청일점이었는데 그럼에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행 가는 게 거의 그냥 친구와 같이 여행 가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닌가요? 전 친구는 그러니까 같은 나이가 아니라 친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저는 친구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다 친구고 반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반말 안 할 테니까 예, 그래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신이 있죠, 정신. 저는 이 헬핑 피플 리어 베어 라이프스라는 그 가치가 와닿았어요. 저는 남들한테 퍼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어, 한 소리 들었던 게 너는 밖에 나가서 사기당할 상이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고 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밖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밖에서 막 퍼주고 도와주고 내 몫을 안 챙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라고 장려해요. 너가 도울 사람 있으면은 가서 도와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은 가서 영양제 추천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컴패션, 이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봉사를 이번에 미래재단에서 같이 봉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컴패션 아이를 지금 4명 후원하고 있습니다. 3명에서 4명 하나 더 추가했거든요. 4명 추가해가지고 근데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물가가 올랐어요. 이게 4만 5천 원에서 5월 달부터 5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5천 원 더 올랐는데 이제 20만 원 내야 됩니다. 20만 원.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공감을 잘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공감이 감정을 공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역지사지를 해보니까 정말 가진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가진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럴 텐데 내가 주는 이 4만 5천 원, 5만 원 이 금액이 얘네들한테 전부일 거 아니에요. 이 컴패션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요. 또 얘네들 좋아하는 그 졸리비라고 하는 그런 맛있는 치킨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 애들이 나중에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부모님들 여기 애들 보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주는 4만 5천 원이 통해 가지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해 가지고 얘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된다면은 너무나도 뜻깊은 일 아닐까요? 이제 그런 상상을 하게 되니까 공감을 하게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제 꿈은 한 50명 정도 후원하기 위해서는 제가 FC에 돼야 됩니다. 그래서 FC에 되기 위해서 또 애들 50명을 후원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달려갈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할 거고 또 이제 그 꿈이 있습니다. 꿈이. 꿈은 어떤가 하면은 이 좋은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어,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음, 아까 말했다시피 남을 좀 도울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또 내 몫을 좀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 걸 더 챙기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뭔가 나눌 줄 알고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아메이가 제격이다 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요. 제가 FC에 돼도 아메이 사업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이 좋은 세상을 제가 만들 때까지 제가 할 거거든요. 근데, 어, 제가 FC대에서 그만두게 되면은 만들어 놓고 다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을 때까지 아메이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 열심히 달려나갈 거고요. 또 제 꿈은, 하나 더 있는데, 그냥 잘, 뭐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는 것보다는 남들한테 뭐 해주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없으면은 줄 수 있는 것도 적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차도 사드리고 싶고, 이제 그러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꿈을 이렇게 나눠봤고요. 제가 이 껌을 가져올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경상도 빠른 꿈이 뭘까요? 껌이나 껌. 껌을 꾸세요, 껌을. 그래서 여러분, 껌을 곱씹으면서, 네, 꿈을 곱씹으면서, 이제 껌도 이제 같이 씹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껌을 곱씹으세요, 진짜. 네, 그러면은 정말 나아갈 희망이 생깁니다. 네, 저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